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노술하고 원장이고요. 지금 서용고 면접 팀장하고 있는 정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온라인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25분씩 예약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17분이 참여하시고 아무래도 요즘 좀 시국이다 보니까 어려운 발걸음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하고 이제 민시영 대표 강사 선생님께서 심층 면접과 관련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용고 올 이제 2022학년도 수시 각 전형들 좀 변화들이 있어요. 상세한 변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저희 컨설팅 강창우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거고, 먼저 이제 그 심층 면접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학원은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문과 전문 학원이고요. 지금 13년 차고 문과 수시만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면접,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수시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컨설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 정도 입시 실적은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명단 보셨을 텐데 학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가 아니었었고 좀 이제 100평짜리 2개 층을 쓰다가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좀 축소하고 폐지하고 정부에서 계속 논술 축소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전에 이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해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그 자부할 만한 입시 성과를 내고 있고 2022학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서울대 연고대 신층 면접과 관련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틀을 잡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작년에 입시를 치르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뭐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변화도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출력해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좀 파악이 되실 거고요. 일단 서울대 연고대가 2022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게 심층 면접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1단계 2배수를 뽑고 2단계 50%의 비중으로 심층 면접을 치르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이제 전형 변화가 좀 있죠,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바뀌고요. 사실상 거의 교과 전형 성적을 가져가게 됩니다. 요 전형에서도 심층 면접이 생겨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가 지금 요 전형을 중복해서 못 쓰기 때문에 내신이 부담되는 이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형들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따가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얘기하실 때는 전형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좀 해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우수 전형하고 국제형 하스 말씀드린 하스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연고대가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좀 파행 쪽으로 지금 흘렀죠. 녹화 방식으로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첫 번째 면접. 사실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은 면접형이잖아요. 전형명이. 원래 심층 면접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간단한 제시문 기반. 또 제시문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UD가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UD에서 시험 준비 시간이 20분에 답변이 10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녹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변경을 해버렸어요. 8분 준비에 5분 답변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보는 이제 활동우 수형이나 하스 전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원래 연세대학교는 올해 그렇게 볼 계획이 없었죠. 면접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온라인 모의 면접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올해 지금 이제 이번에 고3 친구들 입시 치르는 이제 준비 과정에서 온라인 면접 모의고사를 치렀고, 저도 가서 봤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이 아니어도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제 개인정보 입력하고 치를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년 전에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특기자, 사실 스카이 모든 전형에서 저는 이제 모든 대학을 수업을 하니까 스카이 모든 전형에서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면접고사가 어떤 면접고사일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특기자 면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철회해야 되는 정보들, 난이도 있는 정보들이 많고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올해 연세대학교가 온라인으로 치렀던 면접 모의고사가 과거 3, 4년 전에 인문사회 특기자 수준의 문제로 구성이 돼서 나왔었어요. 20분 준비에 10분 답변으로. 아, 연세대가 다시 면접을 예전처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파행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전제하고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2022학년도는 연세대학교도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그런 경향성과 취지는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단계에서 2.5배수를 뽑죠. 2단계 면접 비중이 40%고요. 오늘 고려대학교 특기자 합격자 발표가 있었나 봐요. 고려대 특기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면서 문자 오면 이제 가슴 떨리게 보고 있는데 합격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추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학추 전형 같은 경우 근데 요게 다 중복 전형이 가능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래서 아무튼 내신 성적이 좀 되는 아이들 중에서 근데 이 지역에서는 학교 추천을 받아도 학생들이 잘 안 쓰려고 하죠. 내신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교과가 80이 들어가고 1단계, 2단계 구별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서류 받아가지고 교과 80, 서류 20으로 사실 명실상부한 교과 전형이 돼버렸어요. 더 자세한 설명 이따 드릴 겁니다. 교과 산정 방식도 좀 특이해요.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이따가 좀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로 이제 이 지역 학생들한테 관심 있는 정보는 또는 특목고 친구들한테 관심 있는 정보는 이 전형들일 텐데 지금 배수가 1단계 배수 이렇게 높게 뽑죠. 1단계 배수를 사실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높게 뽑는 이유가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해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속출합니다. 작년에 요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절반밖에 안 돼요. 5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뽑은 다음에 사실상 실질적인 면접 경쟁률은 3대1 정도 되게끔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학업우수 전형에서 올해 면접을 없앴어요. 심층 면접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 초에 고려대 또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 초에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올해 모든 전형에서 강도 높게 심층 면접을 시행을 할 것이고 심층 면접에서 어떤 사고 영역을 평가하겠다는 영역까지 발표를 하고 퍼센티지까지 발표를 했어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사고 역량을 평가하겠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얘도 올해는 심층 면접 없이. 근데 내년에 심층 면접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대학들이 이제 내년 4월 달에 한 번 또 발표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지금 방향성은 심층 면접에 다 있어요. 보시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또는 하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계열적합 다 심층 면접이 있고 면접 비중이 얘는 30%, 얘는 40%인데 지금 계열적합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배수나 뽑죠. 사실상 특목고 친구들이거든요. 이 면접을 통해서 애들 뽑겠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통해서. 얼마 전에 계열적합 시험이 있었죠.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제 설명이 좀 끝나고 전체적인 총괄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랑 이제 서울대 연고대 면접 수업 주로 하시는 민시영 대표강 선생님 오셔가지고 서연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면접 시험들이. 이따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특이할 만한 거는 연세대학교에서 원래 최저가 없었거든요.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1단계를 통과할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최저 수준이고 고려대학교가 좀 최저가 이제 부담이 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대 연고대가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보는 모집 전형이 어떤 전형들인가 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고 일단 최상위권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서류만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평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벌써 이제 서울대, 연고대 면접을 이제 그 전담해서 진행해 온 지가 벌써 7년 차가 되는데 이 대학들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심층 면접고사가 변별이 되게 확실해요. 저희들도 느껴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시작해요. 여름에 이제 거의 전형을 확정을 지어 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에 와서 면접 수업을 수강을 하는데 저희들도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변별이 됩니다. 대학들도 충분히 이 변별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겠죠. 그래서 굳이 학생들이 2배수 또는 많게는 5배수, 6배수를 뽑아서 눈앞에서 학생들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는 뭐 명확하죠. 서류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학생들의 사고력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선발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특이할 만한 거는 연고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녹화 방식으로 면접을 바꿨는데 서울대는 지금 어떠한 공지도 없죠. 그게 뭐냐면 연고대는 예전에도 대면 면접이 있을 때 학생의 답변을 듣고 교수님께서 추가 질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최초 답변을 듣고 평가를 끝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격은 학생의 최초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부족한 거죠.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핵심을 놓쳤거나 연고대는 잔인하게 그걸로 그냥 평가 끝내요. 훨씬 잔인한 거죠. 서울대가 인간적인 겁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잡아주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학생의 답변을 들었는데 학생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주장의 근거가 궁금한 거죠.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학생의 사고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저희들끼리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수님과 대면이 안 된다면 A 교실, B 교실, 교실은 구별이 되고 실시간 화상으로라도 교수님은 질문하고 싶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재수문 기반 심층 면접 각 대학들이 실시하는 목적은 이게 지금 사실 논술고사의 대체 성격이거든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형별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하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연세대학교 추천형. 여기서 조금 의미가 있는 이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활동의 진정성, 깊이 있는 질문들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연세대 추천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제출한 서류 안에서 본인이 했다고 강조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갈무리가 필요합니다. 예상 질문들을 뽑아야 되고 되게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고려대도 이제 전공적학과 관련된 이제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따가 좀 이제 얘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변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되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제 내신도 뛰어났고 1단계 성적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단계 면접에서 이제 그 좋은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되지 않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이제 저희 학원에 여름방학 때 정도가 되면 서울대를 준비하는 서울대반에 거의 한 80에서 100명쯤 와요, 평균. 심층 면접 고사를 준비를 하러. 물론 그 친구들이 연대도 보고 고대도 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시험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준비 시간은 30분을 줘요.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이 15분입니다. 보통 15분 중에서 학생이 교수님한테 답변하는 시간이 보통 6분에서 7분이고요. 나머지 시간이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질문 답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보면 지문이 지금 사회과학인데 이게 지금 인문학 이게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달라서 어쨌든 지문을 학생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지문 세 가지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 말씀드려요. 사회과학 주제, 인문학 주제, 그 다음에 수학 문제.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모집 단위는 사회과학과 인문학만 보고 특정 모집 단위는 사회과학과 수학을 보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과목을 시험을 치를지.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대는. 요거 지금 제가 사회과학 쪽으로 경제 경영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연세대는 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 모의고사 기준으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변화된 거 말고 올해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원래 연세대학교가 이 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형에서 20분 준비 시간을 줬거든요. 원래. 근데 올해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20분 준비 시간. 네, 10분 답변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분 준비에 5분 답변으로 올해 갑자기 바꿔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정상적 면접 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연세대학교 면접은 아마 20분 준비에 10분 답변. 과거에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특기자. 이따 문제 사례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이게 20분 동안 풀기에 강도 높은 문제인 건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연세대학교가 올해 UD 시험 먼저 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건데 올해 입시에서는 20분 준비 시간을 8분으로 시간을 절반 이하로 낮췄는데 지시문은 그대로예요. 지시문의 분량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문제들에 비해서는 지시문의 독해 난이도는 좀 쉬웠다니까. 독해 난이도는 좀 쉬웠지만 생각보다 정보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간이 8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당황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치러지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비문학, 문학, 도표 포함 해서 3개, 4개의 지문이 나와요. 올해 모의고사가 그랬었고요. 질문이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4분 준비에 7분 답변입니다. 올해 계열이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은 올해 면접을 없앴다 그랬죠. 근데 일시적으로 없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1차적으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학업우수 전형도 신청 면접을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고 정상적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치를 겁니다. 연대랑 굉장히 성격이 좀 비슷해요. 제시문 개수도 많이 나오고요. 질문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딱 보셨을 때 보통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서울대만 쓰지는 않잖아요. 연고대를 같이 쓰죠.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모두 논술문항 출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논술 문제예요. 논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죠. 서울대학교는 제시문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시문을 많이 주지 않고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그 짧은 정보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연고대보다 훨씬 어렵죠, 서울대가. 사실 쉽게 풀려면 서울대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어렵게 풀려면 굉장히 어렵게 깊이 있게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들 서울대 문제 쉽게 풀면 쉽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 해마다 특히 최근에 한 2년 동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입시에 성공했던 1년 전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서울대 시험을 치르고 온 학생들이 쉬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험 치르고 나서. 저는 쉬웠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서울대가 문제를 쉽게 낼 리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이해가 돼요. 과거에 비해서 제시문 정보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질문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차적 수준에서 간단히 문제를 풀기에는 훨씬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 풀고 끝내면 서울대는 붙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제도 오히려 쉬워 보이면 의심을 해야 돼요. 더 감춰져 있는 정보는 없나? 생략돼 있는 정보는 없나?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깊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서울대는 붙습니다. 연고대는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일단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정보를 핵심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서울대는 좀 그런 성격이 있고 연세대학교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분석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해봐라. 비교 분석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3개를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다자비교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도표 해석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준 게 이 하스 전형 있죠. 옛날에 하스는 UD하고 문제가 똑같았거든요. 내년에는 달라져요. UD 하스가 찢어지고 하스 문제가 활동후 수행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하스 전형에서
도표 해석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연세대학교가 논술이든 구술이든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굉장히 중시 여겼던 이 측면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학교는 컨셉이 확실해요. 어머니도 혹시 어머님들, 부모님들 세대에 그 슬로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려대학교 슬로건? 오늘 밤 이대로 잠들기에는 민족고대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 밤 이제 시대의 암울한 현실이고 이대로 잠들기에는 침묵하기에는 민족고대 그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다. 원래 고려대학교 전통적으로 리더십 되게 중시하죠. 그래서 학생회장 스펙 이런 거 되게 고려대학교는 높은 점수를 주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좀 리더십을 되게 중시하고 어떤 고려대학교가 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도 사회의 어떤 큰 담론, 큰 문제 상황을 준 다음에 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에 좀 비중이 많이 가 있어요.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그래서 대안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좀 컨셉이 확실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를 때 고려대학교는 견해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분석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심층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차이.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공부 다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는 비중을 서울대에 지원하는 게 확실하다면 또는 나는 연고대 쪽에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가 있고 서울대는 좀 도전해보는 개념이라고 해도 여름 때까지는 서울대의 7, 80%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게 학생들 사고력 키우는데 훨씬 좋아요. 물론 저도 여름방학 때 연고대반이 따로 운영되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서울대를 그냥 말 그대로 의미 없는 도전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1단계 통과를 조금이라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름 때까지는 서울대의 비중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질적 수준이 달라요. 연고대하고 서울대하고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펼쳐야 되는 사고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공부를 하고 나면 연고대는 어떻게 되냐면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1차 합격자가 끝나면 파이널 기간에 이 형식만 익히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서울대반 친구들이 이제 연고대 시험들을 보러 가는 이제 이번에 뭐 계열적합이나 이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전혀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서울대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계열적합 수업에 들어와서 2번쯤 해보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간 학생들도 있었고요. 서울대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무튼 서류만으로는 대학 입장에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학업 역량을 좀 치밀하게 검증하는 장치가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수업을 하다 보면, 구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학생들한테 3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주잖아요. 훨씬 잘 풀 겁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학교 다닐 때. 근데 서울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거를 1시간이나 2시간을 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풀 거는 확실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풀어내는 그 실력이 학생의 평상시의 사고 패턴을 보여준다. 평상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심층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를 훈련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이라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고 이거를 충분히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서울대학교가 수시하고 정시에 다 논술 시험이 있었잖아요. 입학처에서 그런 얘기했죠. 논술을 폐지하고 이 심층 면접을 도입을 하면서 충분히 이 심층 면접 고사로 논술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심층 면접 고사들이 사실상 논술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분석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심층적 사고들을 검증하는 시험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면 다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학원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제형 학습 의미 없어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사고를 펼쳐나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주제가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읽었던 책, 온갖 학자 이름 막 등장하면서 이론 등장하면서 답변하는 거 서울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울대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좀 일부 자사고 친구들이 제가 해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좀 팀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수업하기 훨씬 힘들어요.
그 잡아주는데 되게 힘든 거죠. 어쨌든 세 대학 모두 학생들은 나중에 다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정보의 깊이 있는 분석, 이걸 가지고 내가 논리를 이끌어가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학생들이 나중에 다 깨닫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